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현금 비중을 만들기에 어쩌면 지금이 적절할 때가 맞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릴 줄 알고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아닌데 또 이렇게 내리니까 마음이 좋지만은 않네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하락을 보인 날이었죠. 프리장과 장 초반에 상승세는 개미를 꼬시기 위한 월가의 장난질이었다고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중동불안, 소비 호조에 증시는 내려가고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이스라엘, 이란의 보복, 재천명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광이라고요. 얘네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립은 두고두고 반등하는 증시의 조정의 재료로 계속적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 39. 솔직히 공포지수가 39라면 이건 뭐 미칠 듯한 공포가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너무 많이 오르고 내려서 그런지 수익금이 좀 많이 깎이긴 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더 시저의 가족들은 수익권일 거란 말이죠. 공포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죠? 공포스러워야 매수를 하는 건데 공포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포지수가 한 35 이하로 된다고 하면 약간의 매수를 시작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의 타임라인입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8월부터 한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조정장이 왔었습니다. 이때도 채권 금리의 상승,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이었죠. 이때도 이스라엘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는 공포지수 피어의 구간 41로 진입했던 이 구간 8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82일 동안 공포의 구간이 지속되었습니다. TQ의 가격은 8월 24일에 37달러, 그리고 11월 14일에 42달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7달러부터 꾸준하게 TQ와 공포지수가 신저점을 갱신할 때마다 매수를 진행했었다면 82일이 지나고 나서 이 매수 물량이 전부 다 양전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공포지수 39요. 어떻습니까? 설레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머리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약간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긴 시간 동안 TQ와 속스를 뭐 찔끔씩 가끔씩 매수는 하긴 했으나 본격적으로 큰 물량을 담은 적이 없어요. 작년 1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요. 너무 좀 고점에서는 일부 매도도 하였고요. 이것이 바로 공포지수 매매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포지수가 39인데 현재 프리장 TQQ의 가격은 55달러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시금 공포지수의 공포의 구간이 도래하였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플러스잖아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것은 여전히 나스닥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주봉상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지만 어떻습니까? 공포지수 매법 맞잖아요. 저는 공포지수가 조금 더 내릴 것을 기다리고 공포지수 매법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밤에 뭐 급격한 나스닥에 상승이 와서 공포지수가 다시 올라가서 뭐 뉴트럴로 된다. 그러면은 공포지수 매법을 가동하지 않고요. 얼마나 여유로운 방법입니까? 매일매일 변동하는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반드시 매수해야 될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안 하면 그만이에요. 어차피 주식은 평생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만 하시면 됩니다. 내일 당장, 다음 주에 당장, 다음 달에 당장 부자가 되려고 하는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보다 패배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커진 거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게 TQQQ라도 말입니다. 물론 TQQQ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저의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뭐 이러한 공포지수에 굉장히 좀 고점에서는 일부 매도를 때리면서 현금 비중을 충전하는 거죠. 아직도 공포지수 매매법이 도대체 무슨 개소리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또 오랜만에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어닝 발표 존슨앤존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고요. 장후에는 그다지 별다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 매법 참고하시고요. 40은 이미 지났으니까 건너뛰고요. 35부터 실행하겠습니다. 시드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일시 공포지수 35, 50만 원 매수, 비중 5%죠. 비중 5%, 30 비중 5%, 25 비중 5%, 20 비중 10%, 15 멘탈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더 사는 거예요. 비중 10%, 10 비중 10%, 공포지수 5 비중 20%, 공포지수 0 풀매수 올인. 어차피 공포지수가 0이면 전 세계 주식시장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긴 거니까요. 다 망하는 거죠, 그냥. 올인 때리고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매도의 방법 당분간 쓸 일이 없겠죠. 푸드콜 옵션 0.86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푸드콜 옵션이 1이 넘어간다. 정말 1이 넘어간다고 라고 하면 굉장히 또 비중을 늘려서 매수를 할 타이밍이라고 보겠습니다. US100 CFD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원지수 차트는 상당히 아직도 평온합니다. 2월 중순의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이죠. 이렇게 내렸음에도 굉장히 평온하죠. 근데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온하지가 않죠, 지금. 그래서 진짜 초장투일 경우, 진짜 10년, 20년 장투를 하실 분들은 1배 지수 ETF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고점이면은 필수적으로 약간 매도를 해야 돼요. 괴리율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오늘 장중 한때 거의 1,400원까지 도달하다가 현재 약간 내려온 모습. 여전히 볼린저 밴드 위에 살짝 떠 있고요. RSI는 78.9, 거의 80이죠. 통상적으로 뭐 환율이나 뭐나 RSI가 80이라면 상당한 과매수의 구간으로 봅니다. 약간 고점 징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고점에서 횡보를 하다 보면 RSI가 약간 소화가 되는 거죠. 때문에 환율이 이제 고점이다 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서 5일선을 지지하고 다시 오를 수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국제유가처럼 말이죠. RSI 상당한 과매수의 구간을 찍었다가 사실상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RSI가 이렇게 소화가 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5일선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캔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심각한 국제 정세 상황에 WTI 국제유가도 다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못하는가를 봐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TQQQ 파란색 그어드렸죠. 이탈했습니다. 결국에 언젠가는 이탈을 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탈을 했고, 일목균형표까지도 이탈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상승 추세선, 장기 상승 추세선까지는 상당히 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금 비중을 만들기가 어제가 상당히 적절한 시점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속설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한 번도 깬 적이 없는 이 상승 추세선, 두 번째 상승 추세선마저도 이탈하고 일목균형표까지 이탈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가 않은 모습. 그리고 강하게 들어온 이 빨간색 선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가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나스닥 주봉상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모두가 패배의식에 빠져 있을 때 미친놈처럼 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불즈는 일목균형표 하단까지 오는 완벽한 적군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 이제 불즈는 아군이 아닙니다. 적군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적이죠. 최저점을 갱신해주네요. 150달러까지도 충분히 내릴 수가 있는 형국. 장기 하방 추세선을 터치하러 가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테슬라는 25년까지 장투하실 분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쇼세 보조지표. 일단 일간 순매수 현황은 테슬라. 이러니까 테슬라가 내리는 거예요. 테슬라를 좀 그만 좀 사세요, 이제. 테슬라를 사면 살수록 테슬라는 내릴 거예요. BTX 3이라는 것은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될 것은 속스 S와 SQQQ가 드디어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에 오늘 밤 진입할 예정이고요. 일단 주식은 파도이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에 진입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선 다시 한번 과매수권이 해소되게 됩니다. 아무리 속스 S와 SQQQ가 상방 추세로 돌렸다고 해도 일시적인 조정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롱을 매수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숏의 스토캐스틱이 과매수권에 도달하였을 때 롱의 단기적인 저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재는 일목균형표의 저항에 막힐랑 말랑하는 모습이지만 저항에 막혀야지 롱이 오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일목균형표를 숏이 뚫어버린다. 뚫어버리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롱의 홀더들에게는요.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어느덧 65까지 내려왔네요. 코인베이스 2배, 코인일의 차트 상당히 급락한 모습. 하나, 둘, 셋. 3 바닥을 지지해주냐 마느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MSTR도 뭐 단기 3 바닥권에 와 있고요. 차트는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살짝 내려주는 모습.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좀 내려와야 알트코인도 약간의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4시간봉 길게 보면은 횡보긴 한데 문제는 이 횡보 추세의 하단 라인에 있다는 거죠. 중간 라인도 아니고 하단 라인에 있다.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 추가적인 하락이냐 반등이냐 베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나, 추가적으로 하락이 오면은 이 구간에서 베팅한 물량은 바로 칼손절을 해야 되고요. 단기 반등이 온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홀딩하면 되겠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하나 단기적으로 여기서 들어간 물량은 제가 그어드린 이 라인 이탈하면은 칼손절 나가야 되고요. 현재 저는 그냥 이더리움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단타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시저 멤버십에 부자 아빠님, 프리미엄 유튜브님 새로 가입을 해주셨네요. 두 분 다 재가입을 해주셨고요.
재가입을 해주셨다는 것은 약간 격려의 차원에서 가입을 해주신 거라고 보고 있고, 더욱더 한번 힘을 내서 만약에 이번에 공포지수 매매법을 가동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 좀 맞으면 어때? 햇볕에 옷 말리면 되지. 길 가다 넘어지면 어때? 다시 일어나 걸어가면 되지. 주식이 좀 내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안 팔 거잖아요. 다 팔 거면은 뭐 지금이라도 다 파시고요. 근데 전 안 팔 거거든요. 어차피 지수 ETF라는 종목을 하고 있잖아요. 뭐 개별 종목이라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4848은 해야 된다고 보지만, 어차피 지수 ETF를 하던 돈을 팔면은 다시 지수 ETF를 살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팔았는데 다시 고점이면은 또 위에서 잡는 좋지 않은 매수를 하게 되고요. 그냥 저점을 갱신할 때마다 약간의 고통을 견디면서 홀딩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고 긴 시간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고 다시 신고점을 갱신하면은 그때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을 다시 파는 거예요. 이거의 반복입니다. 이 지수 ETF 투자는 이거의 반복이라고요. 맨날 롱숏 4848 이걸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유튜버들 많잖아요. 전부 팔아야 된다. 숏을 잡아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안 팔 거면, 어차피 안 팔고 어차피 다시 살 거면 그냥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면 되는 거예요. 왜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는 겁니까? 주식을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또 조정이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오늘도 저는 겸허하게 조정을 참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장이 몇 개월이 갈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상승장으로 돌입하면 이 더 시저가 어떤 놈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작년 8월, 9월, 10월 달에도 저는 똑같이 했거든요. 그럼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